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콧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국 이 안보 또 방산 소식,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망해가는 소식, 그리고 정말 우려스럽고 당황스러운 소식인데요. 영국의 1조 5천억짜리 방공 구축함, 데어링급 구축함이 있습니다. 이게 후티의 공격에 피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었는지 긴급하게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공격에 어떤 데미지를 입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에 이어 두 번째 천궁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LIG 넥스원과 32억 달러에 달하는 천궁2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천궁2에 비해 성능이 강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 LIG 넥스원 측과 32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천궁2 방공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일 사우디에 도착해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가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사됐는데요. 사우디가 도입한 천궁2의 수량은 무려 10개 포대에 달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UAE가 체결한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구매 계약에 이어 두 번째 계약인데요. 사우디가 도입한 천궁2는 UAE의 요구에 따라 사막형으로 개조된 고성능 버전으로 천궁2 계열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천궁2의 수출형은 기존 공랭식 다기능 레이더를 순행식 A사 레이더로 교체해 탐지 거리를 300km 이상으로 늘렸고 표적 처리 능력도 대폭 향상시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후티 반군과의 긴장 고조, 이란과의 군사적 대립 심화 등 안보 환경의 변화로 방공망 강화 요구가 높아진 사우디는 정치적 문제로 공급이 불안정하면서도 가격까지 높은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군 소식통은 사우디가 1차로 도입한 천궁2의 두세 배 규모에 달하는 추가 소요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방산 전시회를 열고 있는 사우디는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따라 지상군은 물론 항공기, 군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천궁 수출을 계기로 연이어 터질 K방산, 사우디 잭팟 소식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천궁. 천궁은 항공기에 대응하는 요격 시스템이죠. 그런데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요격 미사일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천궁2입니다. 기존의 천궁1은 40km 도의 사거리, 그리고 이제 15km 정도의 고도인데, 항공기는 덩치가 크고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40km 정도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데,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전문으로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은 파편 날려서 지금 거리에서 터져서 파편을 쏘아보내가지고, 완벽하게 파괴하기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탄도미사일은 아주 단단하고 작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것은 이 팩3처럼, 패트리어트 팩3처럼 직격하는 그런 탄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히트킬 방식인데, 그렇게 만든 게 천궁2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천궁2 만들고 있고, 그 천궁2는 사거리 20km, 고도 15km, 사거리가 이제 천궁1보다 한 절반 정도로 짧아졌죠. 그렇지만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교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인데, 종말 단계 방공 시스템이죠. 이걸 UAE가 먼저 35억 달러어치를 샀어요. UAE는 그걸 이제 비밀리에 사기로 약속하고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이제 UAE가 개발비를 대고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이 레이더가 원래 우리 한국이 개발한 이 천궁의 레이더는 폐사 레이더입니다. 폐사 레이더는 이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이 그 레이더 모듈이 뭔가를 탐지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뒤에서 종합해서 따로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따로 하나 있는 거고, A사 레이더는
이 모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이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레이더 역할을 하는 모듈 수십 개를 모아서 전체적인 레이더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모듈 이 레이더는 오른쪽 보고 이건 왼쪽 보고 이건 위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각각의 역할을 다 하다 보니 전력 소모가 많아요. A사 레이더는. 그리고 이제 이 천궁 2에 가서 또 특히 이 UAE 계약 버전에 가서는 이 기왕이면 이 사막은 원래 천궁이 이제 공냉식 레이더였는데 사막은 굉장히 더우니까 공냉식으로 해서 즉 공기로는 이 레이더가 냉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행식으로 바꾸자. 찬물을 집어넣어서 순행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순행식으로 바꾸는 김에 레이더도 좀 더 강력하게 바꾸자 해서 이제 UAE가 개발비를 대고 그렇게 해서 이 A사 레이더로 바꾼 거예요. 순행식 A사 레이더. 그래서 성능이 훨씬 강화됐죠. 기존의 폐사 레이더 방식은 한 200km 정도 탐지를 하는데 이거는 한 300km 정도 탐지를 하면서 훨씬 더 정밀하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UAE가 개발비를 댔죠. 그거 이제 사우디가 그 버전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거고 그걸 무려 10개 포대. 사우디는 후티로부터 뭐 아람코 정유 공장 등 뭐 많은 탄도탄 공격, 드론 공격 받았죠. 그래서 이 방공 이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패트리어트도 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후티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자기네들이 방공 시스템 부족해서 그리스에게 한 개 포대를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빌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맹인 사우디를 버리고 미국은 패트리어트, 사드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사우디가 완전히 열받았죠. 자, 그럼 탄이라도 좀 빨리 팔아달라 라고 했는데 미국은 탄도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저렇게 어깃장 놓고 하는 나라보다는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천궁2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개 포대를 했는데 당연히 UAE보다 사우디가 훨씬 넓고 하니까 막아야 될 것이 많겠죠. 그러면 UAE가 35억 달러, 사우디가 32억 달러 이렇게 샀는데 사우디는 앞으로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상이죠. 그래서 지금 산 것보다 이건 1차분이고 2, 3차분으로 해서 두세 배 더 산다 라는 겁니다. 정말 초초 대박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이제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합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지금 이 천궁 블락 3, 천궁 3라고 아마 명명할 텐데 그 버전에 가서는 탄도탄 유격에 대해서 사거리도 더 느리고 하는 이제 이런 버전이 되겠죠. 여기는 아마 사우디 현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50%를 무기를 현지 생산을 달성해라 라고 오더를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국방장관은 빈살만 왕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런 것에 굉장히 후하죠. 그러니 이제 더욱더 많은 천궁이 수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건설부터 시작해서 군함 건조까지 완전 패키지로 지금 하는 이 패키지 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 해서 사우디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방산이 진출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군에 대한 고강도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군이 내부에서부터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부 인사들이 시진핑의 반부패 숙청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죽음의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켓군을 시작으로 중국 군부 전체를 대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반부패 숙청 광풍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부 인사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물어뜯는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을 인용해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2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최근 숙청설이 돌았던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쥐첸성 상장이 공식 석상에서 건재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쥐 상장이
중국 운반 로켓 기술원 왕샤오진 원장과의 물고 물어뜯는 난타전을 벌인 결과 생존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의 주인공인 G 상장은 지난 1월 29일 구이저우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대표 신분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날 좌담회에서 G 상장은 퇴역 장성들과 나란히 자리에 앉은 모습을 드러내며 정년보다 2년 일찍 퇴역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망명 중인 중국 정치평론가 위안홍빙은 중국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G 상장이 체포된 후 모든 비위를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장성들과 고위급 간부들의 비위를 밀고하면서 정상 참작을 받고 조기 퇴역, 노후 보장이라는 대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G 상장과 서로의 비위를 폭로하며 난타전을 벌였던 왕샤오진 원장은 결국 생존 게임에서 패배해 보즈게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자격 박탈, 구금조사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위안홍빙 평론가는 군 고위층이 체포된 뒤 서로 물어뜯고 타인의 비위를 폭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라고 현재 중국 군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 게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군부 내 이러한 상황은 독재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군부 균열 현상으로 중국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부디 중국 군부 인사들 지금처럼만 계속 서로 물어뜯는 난타전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군부의 국방부장부터 시작해서 마구마구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물어뜯고 야, 너 다른 사람 불면 너는 봐줄게. 이제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고개 숙이고 필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쥐첸성 상장이라는 사람인데 전략지원부대 그러니까 사이버전, 우주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대의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이게 이제 전인대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퇴역 군인 해도 장군 신분을 이제 유지를 해주니까 퇴역을 했지만 이렇게 장군 계급장 복장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령관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인대 위원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런 자격으로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숙청됐다고 하는데 전인대 대표로 다시 들어왔어? 뭐지? 그런데 예비역 퇴역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퇴역했다는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분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숙청됐다는 사람이 퇴역 신분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지? 그건 바로 다른 사람 확확 많이 불고 그리고 자신은 그냥 노후 보장, 생존 보장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럼 누굴 불렀냐? 바로 이 사람이란 겁니다. 중국 운반 로켓 기술 연구원 원장인데 왕샤오진, 중국판 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전, 사이버전 담당하니 중국판 나사, 이 사람하고 교류가 많았겠죠. 교류가 많으니 비리도 서로 많이 알고 있겠죠. 또는 비슷한 영역에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제 서로 물고 이 사람도 비리를 폭로하고 또 이쪽에서도 비리를 폭로하고 하다가 이제 이쪽이 승리해서 여기가 완전히 그냥 아웃돼 버리고 저기는 그래도 노후 보장 정도는 받았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 고위층에서 이 한 사람이 지금 밖으로 드러났지만 이 한 사람뿐이겠냐? 완전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거 소련에서 벌어졌던 예조프시나 완전히 군부 그냥 다 숙청해버렸죠.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때도 마구마구 밀고 하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그 예조프시나는 100년 전인데 이 21세기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제 홍해에서 영국 소유 선박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인근에 있던 구나미 대공 요격 전투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선박이 일부 손상됐다는 소식,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손상된 선박 중에 영국 방공 구축함도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후티가 이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멘 현지 시각으로 2월 6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영국 선박 한 척이 드론에 피격돼 손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공전을 벌이던 영국 구축함도 일부 손상을 입어 긴급 복귀한다고 영국 해군이 2월 7일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은 홍해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45형 방공구축함 다이아몬드함이 유지 보수를 위해 홍해 작전 지역에서 철수한다 라며 다이아몬드함은 기술적인 이유로 23형 호위함 리치몬드에 임무를 이관하고 해당 해역에서 철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후티 반군은 해당 해역에서 약 3시간 정도 교전이 있었고 공격 목표는 미국 선박인 스타나시아, 영국 선박인 모닝타이드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모닝타이드는 지근 거리에서 폭발한 드론의 충격파 때문에 조타실 외벽과 창문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이아몬드함의 피격 여부입니다. 영국은 테크니컬 이슈에 따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철수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다이아몬드함은 2월 5일 임무 연장을 위해 미 해군 헨리 J 카이저급 군수 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재보급을 받은 바 있고 리치몬드함은 대체 전력이 아니라 보강 전력으로 파견돼 2월 3일부터 홍해 다른 해역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후티 측은 다이아몬드함이 지근 거리에서 터진 드론의 영향으로 센서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국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함은 지난달부터 임무 과부하와 함대공 미사일 소집 문제로 장기 작전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궁수는 놔두고 화살만 잡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 과연 이대로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국 해군이 오늘 공개한 사진이에요. 여기 24명 호위함인 리치몬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저기 45형 방공구축함 데어링급이죠. 다이아몬드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뭐 큰 손상이 없는 것 같지만 센서류의 데미지가 있어서 이 방공함이 센서 데미지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센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있어서 지금 긴급 회항한다 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갈 때 돼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 불과 이틀 전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가던 하루 전이죠. 2월 5일 미군 군수 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재보급을 하루 종일 받았어요.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 보급도 받고 여기서 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도 식별됐다고 하는데 헬기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탄약도 넣어줬다 이 말이 되겠죠. 유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수로 이제 보급을 해주지만 탄약은 바로 갖다 주니까. 그랬는데 하루 만에 저렇게 돌아간다. 문제가 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방공구축함. 그러면 자 혹시 미사일 다 떨어져서 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이아몬드함이 보고된 바로는 현재까지 이 방공작전을 하면서 9대의 드론 또는 항공 목표를 요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32발의 방공 요격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9대를 격추시켰다고 한다면 뭐 아주 느린 이 드론 같은 표적에 대해서는 한 발만 쐈을 거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2발을 쐈을 수도 있고 그래서 9대를 격추했으니까 최저 9발의 미사일을 썼든지 최대 18발의 미사일을 썼든지 이럴 텐데 최대로 잡아서 뭐 드론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2발 쐈다 치고 그래도 18발 쏜 거예요. 그러면 여기 32발이 있는데 아직도 14발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도 지금 돌아간다. 그 말은 정말로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건데 야, 영국 이 샘슨 레이더 시스템, 전투 시스템 이게 그렇게 허접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거고 이 지역에 이제 여기 스타나시아 그리고 모닝타이드 이런 식으로 두 척의 상선이 오는데 모닝타이드가 지금 그래서 드론이 터져가지고 함교 쪽에 손상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와 함께 저 데어링급 1조 5천억짜리 방공구축함도 데미지를 입고 지금 긴급하게 돌아간다라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참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조 5천억짜리 방공 구축함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양만추남 정말 뭐 허접한 방공 능력 가지고 있지요. 물론 뭐 이 후티하고 대공 전투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교대병력으로 가는 이 우리 대조영함 뭐 그 대조영함은 또 성능 좋냐? 그것도 아니죠.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무슨 폭격한다고 하면 정말 초토화 시켜버려야 되는데 날아오는 미사일만 요격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하죠. 미사일 날리는 그곳 또는 미사일 날리라고 명령하는 그 사령부, 그 사령관,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란 여기를 제거하는 이 참수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날아오는 미사일만 요격한다? 왜? 후티하고 더 깊은 전투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1조 5천억짜리 방공함이 피격당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영국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네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